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많은 화제거리 또 시비거리도 낳고 있습니다. 이 화제나 시비, 이 논란을 보면서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오판하고 있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 또는 부산에 대해서, 부산의 민심, 부산의 정세에 대해서 정치권이 참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동훈이 이번에 부산에 1박 2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비대위도 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은 양산 통도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법회도 열리고 또 성파 스님도 만나고 있습니다. 시비가 인 것이 이 롯데 자이언츠 사직구장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직관을 했다, 사직운동장을 찾아가서 응원도 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동훈이 쫓겨서 부산에 갔을 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 직관을 할 수가 없었다. 사직 경기장에서 관중 없는 경기를 펼칠 때였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한동훈이 롯데 사직 야구장을 찾아서 롯데 경기를 응원하는 쓰레기 봉투를 머리에 쓰고 이렇게 동료들과 응원하는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것이 한동훈의 티셔츠였죠. 1992가 쓰여 있는 이 티셔츠. 한동훈의 이 티셔츠가 롯데 자이언츠 팬 30년 동안, 그러니까 1992년에 롯데가 우승을 하고 지난 3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바라는 롯데 팬의 마음을 담았다. 이 패션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 한동훈의 이 섬세한 기획, 이런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두고 또 이준석을 비롯해서 몇몇은 이게 부산을 조롱하는 것이다. 롯데가 지난 30년 동안 야구 우승을 못해서 그걸 조롱하는 것이다. 그 롯데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건 정말 부산을 잘 모르는, 부산 정서를 잘 모르는 이준석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이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지역적 연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패션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동료 시민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한동훈의 노력이죠. 굉장히 세련됐다. 그래서 뭐 한동훈이 입은 티셔츠가 또 구두가 완판이 되는 이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게 비싸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 한동훈이 하고 있는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구두 이런 걸 보면 그게 명품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정말 매니아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이 쉽게 살 수도 있고, 이 지금 한동훈과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기인이 이렇게 입은 옷,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한동훈이 외모도 세련되고 뭐 말도 세련됐지만 정말 매니아다. 주로 비싼 것, 명품 이런 게 아니고 저렴하면서도 즐길 줄 아는 시계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들만이 골라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정치권이 오판하고 있다. 이준석을 비롯해서 부산 정서를 오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동훈이 부산에서 잔 호텔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도의 한 호텔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묵었던 그 호텔이고 그 방이었다. 그런데 호텔 누구도 한동훈이 오는 줄 몰랐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누구도 한동훈이 오는 줄 몰랐고 한동훈이 왔다 갈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 관계자들이 예약을 하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데 한동훈은 자신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그 방이 또 윤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묵었던 그 방이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연고를 이야기하는 것, 이 정치인들이 지역 연고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지역 연고를 이야기하는 것도 한동훈의 방식은 참 세련됐다.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연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박이태 전 국회의장입니다. 박이태 국회의장은 남해가 고향이죠. 남해가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경남 양산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양산과는 어떤 지역적 연고가 있느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이렇게 출마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비판조로 질문을 한 것이죠. 박이태 전 국회의장은 참 재치 있는 답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산은 자기와 정말 깊은 인연이 있다. 무슨 인연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부인과 첫 데이트를 한 곳이 양산 통도사였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역 연고를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은 전국을 돌면서 지금 뭐 한동훈은 팔도의 남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국을 돌면서 이 지역 연고를 이야기할 때도 정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부산의 경우처럼 부산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정성을 갖고 공감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오해를 하고 오판을 하는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세련된 표현으로 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정성이 더 배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롯데자이언츠 한동훈이 정말 응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2020년에는 응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에 응원한 것, 또 직접 사직구장을 찾지 않아도 그 검찰청과 사직야구장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한 동네입니다. 사직동이라고 하는 그 한 동네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2008년에 응원한 것, 그 전체를 가지고 부산을 사랑한다. 부산이어서 정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첫 유배지였다. 처음으로 쫓겨왔지만 부산이어서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짓말이다 이렇게 논란이니까 그 봉다리를 쓰고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 봉투 사투리가 봉다리입니다. 그래서 봉다리 응원이라고 합니다. 그 봉다리를 쓴 자신의 사진을 찾아내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 봉다리 응원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 롯데의 응원도 이 시대별로 조금씩 변합니다. 뭐 신문지 응원, 그러니까 정말 장관이죠. 롯데 응원이 제일 볼만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 롯데 응원을 저는 구경하기 위해서 사직구장을 간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라이트 불을 전부 켜면서 5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관중들이 라이트 불을 켜면서 전부 그렇게 응원하는 모습도 장관이고 또 신문지를 흔드는 모습, 이 쓰레기 봉투, 봉다리 응원, 뭐 이게 계속 진화를 해서 요즘은 휴대폰으로 하고 또 재밌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잠실에 가서 롯데 경기를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더군요. 그러니까 부산 사직구장의 분위기와 다른 지역의 분위기는 또 좀 다릅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느냐, 롯데 팬들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느냐, 뭐 이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본 것은 재밌는 것이 그 야구를 하면서 공이 그 관중 속으로 날아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파울볼. 파울볼이 날아드니까 전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 줘라, 아 줘라. 아는 그 애기를 사투리로 아라고 하죠. 부산에서는. 아 줘라, 애기 줘라 이 말입니다. 그 공을 어른이 갖지 말고 그걸 보고 제가 많이 웃은 적도 있습니다. 이 롯데 응원하면 뭐 유명합니다. 그 중에 봉다리 응원. 그 한동훈이 봉다리 쓰레기 봉투를 쓰고 동료들과 응원하는 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한동훈은 롯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부산 정서를 잘 알고 있고 함께 호흡했다, 공감했다라는 걸 더 키워줄 뿐입니다. 이런 논란들은. 그 다음 또 이준석을 비롯해서 1992 이게 30년 동안 롯데가 우승하지 못한 것을 조롱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롯데 야구 이야기하면 전부 욕합니다. 롯데 우승 못해서 미치겠다. 정말 새끼들 잘 못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하면서도 좋아서 욕을 하는 것과 정말 싫어서 욕을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은 부산 정서를 모르는 겁니다. 롯데가 안타까워서 좋아서 욕하는 것이죠.
롯데가 1992년 우승하고 지금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1992년도 우승하고 30년 동안 우승하지 못해도 부산 시민들은 롯데가 다시 우승할 것이라는 것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길 수 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다. 부산 시민들이 롯데 욕한다고 해서 그 정말 미워서 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과 이 이준석의 차이를 봅니다. 롯데 야구하면 참 투수 최동원이 생각이 납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최동원 정말 롯데의 우승을 이끌었던 롯데 전설 하면 최동원이죠.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최동원과 이 롯데가 전지훈련을 간 일본에서 오랫동안 같이 10여일 정도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동원 투수가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몸이 참 좋지 않았고 이 최동원 투수의 어깨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뭐 거의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서 롯데에서 혼자서 거의 우승을 다 일궈내고 이랬습니다. 어제 던졌는데 오늘 또 던지고 이랬습니다. 최동원 이후에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 혹사 부분 왜 그랬느냐? 제가 최동원 선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꼭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던지면서 우승을 해냈는데 참 팬 입장에서는 감동적인데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했느냐? 이 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찢어가면서 8회 나가고 9회 나가고 마지막까지 그걸 막았다. 최동원 투수의 이야기입니다. 꼭 이기고 싶었다. 자기가 아니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게 부산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그게 부산 스타일 아니냐. 할 땐 한다. 이길 땐 이긴다. 내의 이익보다는 승리를 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동원 지금도 뭐 부산에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때 최동원 투수가 이야기한 그게 부산 스타일 아닙니까? 그게 뭐 하면 한다라고 하는 부산 정서 아닙니까? 라는 게 기억에 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이 그 정서를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한동훈이 세련됐으면 빨리 따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 걸고 그렇게 흠집낸다고 해서 한동훈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한동훈 태풍은 몰아쳤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면 오히려 더 자기 못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빨리 적응해서 또 한동훈과는 다른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 브랜드를 보여주는 그런 데 치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오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산 정서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자인할 뿐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직접 인터넷 사이트 예약을 해서 영도 호텔에 묵었는데 그 행사장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도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 주변에 묵었는데 그 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묵었던 그 방이었다. 그래서 호텔에 거의 대부분이 한동훈이 왔다 가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한동훈 스타일이다. 그 호텔 주변에 또 사람이 엄청 모였다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직접 공천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 한동훈과 손 한번 잡고 시간 좀 보내겠다고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호텔로. 한동훈이 그걸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식대로 조용히 이렇게 호텔에 갔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남포동 피프 광장을 걷고 난 다음에는 방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밖에서 좀 만났으면 하는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면서 모두 인사는 했다, 악수는 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밤에는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술도 마시지 않는 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패션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 한동훈이 아니면 한동훈이 직접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 참신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생각하고 구상할 시간을 한동훈에게 주는 것이 맞다. 우리 정치가 과거에는 사람 만나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정치였고 선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할 때고, 지금 한동훈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천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겠다. 당을 이끄는 사람은 자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한동훈의 사람에 대한 평가, 공천의 기준도 손 한 번 더 잡았다라고 해서, 과거에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그 후보들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왔으니까 손이라도 잡고 싶다. 그 마음을 제가 모르지는 않지만 한동훈의 방식에 맞춰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산을 내려가면 이 해운대에서 묵을 때도 있지만 그 해운대 바닷가도 걸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남포동이나 영도에서 묵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남포동은 좀 혼잡하기 때문에 조금 비켜난 이 영도에서 영도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 영도 호텔을 이용을 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서 호텔 직원들도 몰랐는데, 그래도 많은 출마 후보자들은 몰려들어서 한동훈을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한동훈은 밤 늦게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인사는 했다. 한동훈의 스타일에 좀 국민의힘도 맞춰줄 때가 됐다. 그 다음 많은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권에서 한동훈을 오판하고 있다. 더불어서 부산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은 정확하게 부산이면 부산, 춘천이면 춘천, 청주면 청주, 광주면 광주, 정확하게 그 지역의 정서를 공감하고 읽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빨리 느끼지 못하면 국민의힘 내부도 한동훈 스타일, 한동훈 리더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적응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판판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